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7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냐면은 이 7가지의 조건들을 부정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저는 본능을 거스른다는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그 7가지 조건을 갖추면서 나머지를 좀 하면은 좋은 것 같다.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자청님 원래 흙수저였다가 지금 이제 경제적 자유는 달성하셨잖아요. 옛날에 달성했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 보셨을 테니까 네. 흙수저이실 때 또 부자에 대한 뭐 오해라든가 뭐 한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오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부자의 기준이 되게 애매하긴 한데 뭐 그냥 20억 넘게 있다 정도? 네. 기준으로 하면은 오해가 막 사람들이 뭐 나쁠 것 같고 막 뭐 엄청난 막 환상들이 있는데 그냥 되게 평범한 것 같아요. 대신에 어떤 한 가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키는 능력, 뭐 투자를 막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하나 꾸역꾸역 사기, 딱 그런 거. 사실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잖아요. 보통 과소비를 하게 되니까. 아니면 이상한 잘못된 투자를 한다던가. 윗세대도 평범하고 나도 평범한 상태야. 근데 윗세대에서 그냥 꾸역꾸역 모아서 집 하나 사고 자식한테도 너 나중에 집 하나만 사라, 딱 이런 것만 해도 그 사람이 막 엄청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확실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자체를 보통 안 알려주잖아요.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과 스킬은 있다. 그런 것도 아니다. 그냥 진짜 집 하나 사서 지키는 정말 기본적인 것조차. 근데 사실 흙수저들은 그게 아예 안 되잖아요. 저희 둘 다 흙수저 출신이지만. 자, 그럼 20억이 아니라 네. 100억대, 1000억대 자산가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머리가 좋으면서 남성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되게 전투력, 지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높은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 지능은 높은데 그게 높지 않으면은 막 굳이 막 100억, 1000억 막 벌려고 막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딱 적당히 해서 투자하면서 자기 자식들 잘 키우고 약간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고, 엄청 부자들은 확실히 그 욕심이라기보다는 그 승부욕이 되게 강하다. 그러면서 지능까지 받쳐져 버리니까 미친 듯이 사는 거죠. 자청님은 부자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뭘까요? 어디서 터닝 포인트였나요? 저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계기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믿지 않았었고, 제가 그래서 제가 25살에 면허를 땄어요. 근데 저희 세대 때는 20살에 다들 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저는 25살에 왜 땄냐면은 일평생 나는 차라는 걸 가질 수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땄었고, 근데 25살에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젠 따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땄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일평생 월 200만 원 벌면서 그냥 원룸에서 게임만 하면 사는 게 꿈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책을 만난 다음에 그냥 책만 꾸준히 읽어서 기본기를 쌓는다면은 나는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잘하지 않을까라는 좀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많은 책들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 읽기랑 글쓰기를 하는구나, 그걸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해, 100명 중에 99명은 안 해, 그럼 나는 특별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확신을 갖고, 비록 그때는 진짜 최하위의 사람이었고 모든 게 열등하고 막 못생기고 막 찌질하고 가난하고 패션 안 좋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좋았지만 책을 읽는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약간 생각했어요. 그럼 자청님이 부자가 되신 거는 우연인가요? 아니면 엄청난 목표와 노력이 있었던 건가요? 우연이죠. 뭐 엄청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방금 말했듯이 운동을 스쿼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20kg 드는데 일반인들은 100kg까지는 거의 무조건 가거든요. 아무리 신체 능력이 안 좋아도, 남자 같은 경우에. 근데 100kg가 일반적으로 힘이 센 남자들이 운동 안 한 경우에는 한 60, 70까지밖에 못 들어요. 그러면은 20kg 들던 이제 유전자가 안 좋은 사람도 100kg를 든단 말이에요. 그럼 60kg보다 더 뛰어난 거죠. 신체 능력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진짜 열등한 상황이었지만 그냥 남들 아무도 안 읽으니까 결국에 이거 읽으면은 나는 뭐든 잘할 거, 부자가 자연스럽게 됐던 거죠.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는 아닌데 남들보다 조금 뭐 소득 수준만 조금 높은 수준. 근데 그게 아까 기본기로 스쿼트만 하면 남들보단 뛰어나진다, 아예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뛰어나진다, 그게 기본적인 결론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굉장한 부자분들은 머리와 전투력이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자청님은 20대 중반까지 이제 내가 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셨잖아요. 네. 그건 자청님이 늘 말씀하시는 가행자의식이 아니라 자의식 자체가 너무 낮아서 사실 본인도 머리가 좋았을 수 있고 한 건데, 맞아요. 본인 자체가 그냥 너무 낮게 내려 찍었던 거 아닐까요? 그것도 맞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 나이 때에 이제 이런 결과물들 관점에서는 확실히 두드러진 거 있어서 저도 확실히 재능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걸 뭐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럼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에 좀 예전과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고 어떤 사람을 피하고 싶어요 이제는? 일단 피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2년 전에 좀 깨달은 건데, 원래 저는 능력만 있고 저한테 영감만 줄 수 있으면 가까이 두려고 했어요. 막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막 조조가 막 적 장수를 막 어떻게든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막 만드는 게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본적인 윤리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던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자기보다 못한 막 거지가 있는데, 아 저 거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 그럼 저는 절대 안 봐요. 뭐 그러거나 막 코인으로 뭐 작전 같은 거를 한다던가, 그게 결국 남을 거지 만들면서 본인을 부자로 만든 행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진짜 아무렇지 않게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실력과 인성을 이제 같이 보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윤리성 있는 애들은 무조건 걸러요. 저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가 뭐 유명하고 해도 그런 사람은 분명히 언젠간 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근데 이런 계기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죠. 공감성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약간 정신적이거나 뭐 그런 피해를 보신 적이 좀 있는 거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세상에 정말 좋고 뛰어나고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만나기에도 벅찬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걔네들로 있으면서 피곤할 이유가 있나? 자천님이 성장하실 때 자천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방금 말했던 약간 공감성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그런 김 작가, 그래서 윤리성 있으면서 그 요즘 기브 앤 테이크 기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좀 퍼주려는 사람. 어쨌든 그 냉철, 이제 이런 2019년도에 만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요즘은 그 김 작가라고 그분은 좀 약간 테이커, 약간 뺏기만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농담이고 어쨌든 이건 살려주세요. 뭐 그런 이제 좀 기버들이 많은 것 같아, 세상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 결국엔 나를 마케팅해서 나를 많이 노출하면은 그 사람들과 교류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한 게 막 사람들이 막 노출되면 막 위험하다 생각하지만, 저는 이득을 훨씬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전국에 나를 알려서 나랑 비슷한 성향의 기버들을 만나게 됐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책이 나왔을 때도 뭐 김 작가 막 100만 넘는 채널에서도 막 어쨌든 홍보도 했고 수혜를 많이 봤죠. 자천이 이전 책에서도 이제 역행자는 1을 받으면 2를 준다라는 뭐 기버의 이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버가 왜 중요한 거예요? 막 착하게 퍼주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퍼줄 만한 사람한테 퍼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각자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줬을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 사업 아이템을 말해. 근데 제가 이거 뭔가 말해서 그걸로 대박 타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 알려주고 싶지 않죠. 왜냐면 이거 알려주면 나를 역전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개고생한 거를 얘가 쉽게 가져가는 것도 좀 짜증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분명히 핵심 것들을 갖고 있지만 보통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버들은 그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말했어. 그럼 얘 쪽에서도 또 오픈해서 말해줘. 근데 이게 서로 선순환, 비밀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아울 디자인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이 인테리어에서 1등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그분이랑 이제 기버 모임이라는 걸 했어. 서로 그냥 가감없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1만 인스타였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게, 이거 릴스로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인테리어 포트폴리오들을 완성한 거 아깝지 않냐. 그거를 다 찍어서 무조건 릴스로 인스타에 올려라. 근데 그걸 했더니 지금 두세 달 만에 5만 명이 됐고, 그리고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몇만씩 나와요. 그리고 그 몇만이라는 건 진짜 인테리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타겟팅돼요. 그래서 수주가 진짜 많이 들어오고, 제가 봤을 때 그 릴스만으로도 순수익을 5천에서 1억은 높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매달. 근데 그걸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받은 이제 아울 디자인 대표는 감동을 받아서, 이분도 완전 기버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막 진짜 찐 부자들 있잖아요. 저 같은 막 이런 잔잔바리 말고 진짜 찐 부자들을 막 소개해주고 막 마케팅 연결해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보통은 자기 인맥을 한번 연결해주는 순간 다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 안 하고 싶을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서로 기버하면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죠. 기버가 되는 게 내가 뭔가 내 거를 좀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나중에는 더 큰 그림으로. 대신에 이제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테이커들한테는 기버 행위를 하면은 시간 낭비가 되죠. 사람은 가려가면서. 근데 그거는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모바일 같은 데 보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강의 같은 거 되게 많이 광고하잖아요. 강의팔이. 그런 거 보다 보면 이런 사람의 강의는 진짜 피하거나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강의가 굉장히 많이 팔릴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강의는 좀 우리가 피하고 조심해야 될까요? 성과 없는 사람의 컨텐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옛날에 책 고를 때 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분야에서 성취가 아예 없는데 책을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걸러야 되고, 마찬가지로 강의를 하는데 본인이 부자 되는 법 강의를 해. 근데 부자 된 방법이 본인이 강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제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부자가 됐는데 그 방법이 어떤 진짜 성과가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사업 관련된 책들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좋았던 책들은 다 성과가 있는 사람들의 책이었어요. 예를 들어 부의 추월 차선도 그렇고, 딜리버링 해피니스라고 그 자포스라고 미국의 이제 신발 온라인 회사, 그게 이제 아마존에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막 뭐 엄청난 뭐 아마존 대표만 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과를 낸 사람들은 확실히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낸 사람의 강의들을 듣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확실히 그 성과를 냈고 그 성과를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자. 근데 그냥 뭐 얼마 벌었다 막 뭐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나 스스로 저격하나? 예전에 10억 벌고 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네. 자,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에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그럼 노력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세요? 근데 뭐 저는 이제 한 번도 돈을 벌려고 막 엄청 막 뭐 어떻게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아까 계속 강조하듯이 그냥 스쿼트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힘이 세지는 거잖아. 그냥 힘이 세지면은 뭐 씨름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것처럼 막 저는 막 경제적 자유 막 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기본기를 계속 쌓고 책 읽고 글쓰기 하면서 뇌를 강화시켜 놓으면은 그냥 매년 더 성과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보통 심리적인 문제들, 뭐 자의식 이런 것들이 보통 방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려고 하지,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자청님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 뭐예요? 웬만한 건 다 사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람부르기도 사셨었잖아요. 소리. 너 너무 뻔한데? 그냥 시간이랑 나이? 그러니까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항상 있죠. 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젊은 날의 나, 아니면 20대, 30대 청년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부자라기보다 그냥 결국 부자라는 게 행복해지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금 뭐 그나마 뭐 제가 웬만하면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사실 나이대에 비해서 성과를 많이 했으니까 후회하는 건 없는데, 결국 돈이랑 건강이 되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거, 운동, 그리고 이제 책 뭐 이런 건데, 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로 돈 버는 법을 관련된 영상들을 전 최대한 많이 볼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막 뭐 AI로 뭐 어떻게 하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많이 볼 것 같고, 첫 번째. 근데 그것만 보면 또 정보 해석 능력이 좀 딸려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기초 근력 운동으로 당연히 책 읽기를 많이 기본적으로 하면서, 근데 저는 한 5분에서 10분 러닝하기, 이거를 약간 20대 때 안 한 게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러닝을 하면 뇌과학적으로 엄청 좋거든요. 그거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아침에 약간 샐러드라던가 그런 거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수빈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슬럼프랑 되게 우울할 때 샐러드 먹으면서 인생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후로 한 6개월 전부터 샐러드를 먹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이라도.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이요법, 그러니까 샐러드 먹기, 운동하기, 약간 이거를 좀 더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건강도 좋아지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뇌가 좋아지니까 부자 될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복도 자체도 높아지고 도파민이 나오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우울해하고 실행력 막 죽고 막 기운이 없고, 근데 그게 사실 다 러닝이나 스쿼트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도. 그럼 이제 자청님은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에 행복한지, 그리고 네.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지? 뭐 이거 좀 노잼일 것 같긴 한데, 철학적인 이야기긴 한데,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그 행복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돈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라는 게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거니, 행복이 더 우선순위의 개념인 건데. 그래서 제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다가 불행해지잖아요. 뭐 돈 거리다 망하고, 사랑하다가 망하고.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깨달은 거는 진화심리학이라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진화심리학이라는 분야의 책을. 그러면서 남자로 태어나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7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드래곤볼 보셨죠?
드래곤볼에서 7가지의 구슬을 모으면은 용신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행복한 거를 7가지를 모은다면은 뭔데요?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건 진화 심리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그나마 말한다면은 이게 이제 이 남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사시대에 최적화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최적화됐다는 거는 100명 그때는 이제 100명 집단에서 살았거든요. 그럼 그 집단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힘이 세고. 추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장이라는 건 뭐예요? 추장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겠죠. 가족과의 관계가 좋겠죠. 자식을 잘 낳겠죠. 아내도 좋겠죠. 사회적으로 존경받죠. 힘도 세죠. 건강하죠. 예를 들어본 거예요. 7개를. 이건 아니지만. 그럼 그 7가지를 세팅값을 딱 다 맞추면은 남자는 저는 행복할 거라고 봤어요. 그 7가지의 구슬을 모으기 위해 저는 여태까지 열심히 살고 책도 읽고 글쓰기도 한 거긴 하거든요. 네. 추장이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잖아요. 누군가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근데 결국에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인생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고, 저는 이제 나머지 조건들은 다 갖췄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식을 낳는 거, 자식을 잘 낳고 잘 키우는 마지막 구슬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6가지의 구슬을 이미 모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근데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냐면은 이 7가지의 조건들을 부정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저는 본능을 거스른다는 표현을 하는데, 돈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돈이란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심리적 방어 기제로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람은 결국 돈을 벌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딴 것들을 채워도 이 조건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불행할 확률이 크죠. 그리고 막 건강? 뭐 중요하지 않아. 나 40살에 자살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담배랑 술이랑 막 때를 박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 말대로 40살에 죽을 수는 있지만 그 30살부터 40살까지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건강 악화하면은 계속 이 행복 호르몬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계속 불행한 상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연애에 관심 없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역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그 7가지 조건을 갖추면서 나머지를 좀 하면은 좋은 것 같다.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행복의 조건값이 뭐 7개든 5개든 그걸 목표값을 세우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네네. 그러니까 행복하다. 결론적으로.